박보검 실사판 로맨스 킹 19 16일의 공변. 박보검 실사판이라면 무엇보다 이게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진아, 너 오늘 정말 왕자님 같다. 가도 올려. 가도 올려. 제가 이 말을 굳이 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잘생겼다고 표현할 때 왕자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해봤고요. 이에 걸맞게 실제 비주얼 깡패라 불리는 왕자님, 공주님들이 있었으니 놀라운 건 이들이 모두 한 왕실의 남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모나코 왕실입니다. 왕자라는 말이 결코 아깝지 않은 이 남자, 모나코의 안드레아 카시라기 왕자입니다. 저 사람도 불만이 있을까,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잘생김의 조짐을 보이더니 마침내 10대 때 비주얼 포텐이 터졌고요. 어휴. 한때 전 세계 소녀들에게 아이돌급의 인기를 누렸던 안드레아 카시라기 왕자. 이런 진정한 레알 왕자 비주얼로 미국 유명 잡지 피플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안드레아 카시라기 왕자가 순정 만화에서 갑툭 튀어난 왕자 같다 하면 이분은 딱 요즘 먹힐 만한 훈훈한 스타일의 왕자님입니다. 바로 안드레아 카시라기 왕자의 동생 피에르 카시라기 왕자입니다. 대박이다. 형제가 정말 대박이네요. 장난 아닌 형제죠. 깎아놓은 외모, 그리고 댄디한 스타일, 게다가 패션까지 형과는 또 다른 매력을 풀풀 풍기는 피에르 카시라기 왕자. 이쯤에서 안드레아 왕자의 동생이자 피에르 왕자의 누나인 샬롯 카시라기 공주. 공주 궁금하지 갑시다. 않습니까? 네. 한때 명품 브랜드 무땡의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던 샬롯 카시라기 공주. 지난 2011년에는 뷰티풀피플닷컴에서 조사한 역대 세계 왕족 외무 순위 5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었던 옷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보석까지 다음 날이면 바로 유럽 전역에 쫙 퍼질 만큼 그 영향력이 웬만한 톱스타를 능가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외모와 미적 감각으로 그녀가 질리도록 듣고 있는 말이 있으니 재림한 그레이스 켈리라는 겁니다. 어이구. 미국의 유명 여배우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다가 레니의 3세를 만나 모나코의 왕비가 된 고 그레이스 켈리 왕비. 바로 이 그레이스 켈리 왕비가 이 모나코 비주얼캅 남매들의 외할머니입니다. 손녀 샬롯 카시라기 공주가 5위를 차지했던 역대 세계 왕족 외무 순위에서 무려 91%의 압도적 지지로 1위를 차지한 분도 바로 이 그레이스 켈리 왕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나코 왕실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 건 이 그레이스 켈리가 전해준 강력한 유전자의 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맨스를 부탁해. 박보검 실사판 로맨스 킹 19, 10일입니다. 그렇지. 아이고, 2개 연속 끝났네. 웬일이냐? 역대 최단 기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10위권에 하나가 안 들어가네요. 제가 사랑이 이렇게 약합니다. 10대 소녀부터 중년 아주머니들의 마음까지 몽땅 훔친 꽃세자 박보검. 그런데 박보검 씨가 연기했던 이영 역할이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조선 제23대 임금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입니다. 효명세자는 출중한 외모는 기본이고요. 문학적, 예술적인 재능도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왕은 바로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입니다. 온갖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헌종도 아버지 못지않은 로맨티스트였다는데요. 헌종의 중전이었던 효현황후 김씨가 혼례를 치른 지 2년 만에 운명하게 되자 1년 후 헌종은 두 번째 왕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헌종의 사랑꾼 유전자를 자극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종육품 문인 김재청의 딸 김씨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어르신들의 간택을 받은 여인은 헌종이 첫눈에 반한 이 김씨 여인이 아닌 홍씨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어른들을 거역하지 못하는 헌종은 홍씨 여인과 혼례를 치른 이후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김씨 여인을 마음에서 지우지 못해 결국 후궁으로 맞아들이고 경빈으로 책봉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노예가 돼버린 헌종은 경빈을 향한 사랑이 세상 극진해서요. 아이고. 왕다운 스케일의 아주 통 큰 선물까지 하게 되는데요. 뭐 줬을까요, 왕은? 말. 정말 예쁜 비단 같은 거.
두 분의 상승보다 훨씬 큽니다. 궁궐 건물을 선물합니다. 그렇지. 이 궁궐이 바로 창덕궁 낙선제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이곳에 수많은 장식 무늬 중에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다양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종이 폐결핵으로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쳐서 실제로 경민 김 씨와 함께했던 시간은 약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조선 왕조의 사랑꾼 헌종을 뛰어넘는 왕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25대 왕 철종입니다. 철종의 어린 시절 이름은 이원범으로요. 형이 영모에 연루되는 바람에 14살 때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19살까지 나무를 베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이 강화도 청년의 인생을 뒤바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헌종이 후사 없이 사망한 후에 왕실의 어른인 순원왕후가 다음 왕으로 철종을 지명한 것입니다. 이후에 왕위에 오른 철종은 안동 김씨 가문의 왕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정사고요. 민간에 전해지는 야사가 또 있습니다. 강화도 유배 시절에 철종은 양순이 또는 봉이라고 전해지는 한 처녀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다는데요. 철종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임금이 되면서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안타깝게도 생이별을 한 후에 철종이 상사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썰이 전해집니다. 이후 사랑을 못다 이룬 철종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서요. 1963년에는 신영균, 최은희 주연의 강화도령, 1967년에는 신성일, 문희 주연의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고요. 2007년에 방송된 M본부 드라마 궁 S 드라마 또한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안타까운 러브 스토리는 루마니아에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 부르봉 파르마 공작 가문의 안드 부르봉 파르마 공주는 1947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결혼식에서 루마니아의 미아이 국왕을 만나 사랑을 키우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드 부르봉 파르마 공주는 가톨릭 가문이었고요. 루마니아 왕가는 동방 종교의 가문으로 이 둘의 종교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특별 승인이 필요했지만 당시 교황이었던 피우스 12세는 이를 단호히 거절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자, 그러던 중 루마니아의 군주제 폐지로 왕위에서조차 쫓겨냈던 미아이 전 국왕은 결국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은 안드 부르봉 파르무 공주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두 사람은 1948년 6월 10일 소수의 친척들만을 초대한 채 정교회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며 정식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8월 1일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안드 부르봉 파르무 전 왕비는 92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때 미아이 전 국왕 역시 암 투병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매일같이 그녀의 병상을 찾아 아내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자, 박보검 실사판 로맨스 킹 19 4위로 넘어갑니다. 전현무. 두 개도 아니고 세 개. 적어도 세 개 나라 정도는 두 팔 걷어붙이고 반대를 해야 사랑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는 1947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흑인 청년 세레체 카마. 댄스 파티에 참석했다가 백인 여성 루스 윌리엄스를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사랑의 스파크가 바바박 튄 나머지 결국 다음에 결혼식을 치르고 부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청춘 남녀의 결혼으로 큰 외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요?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바로 세레체 카마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의 보령으로 있었던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대추아날란드의 모든 부족을 대표하는 차기 대족장으로요. 한 나라의 왕자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인과의 결혼은 대족장 자리를 뺏을 국리마라는 숙부에게 아주 좋은 빙의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숙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정책을 도입하려던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들의 결혼을 맹 비난하면서 영국까지 둘의 결혼에 난색을 표하자 이들 사랑은 대추아날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영국까지 무려 세 개 나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결국 1950년 북의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후 5년간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1956년 고국으로 돌아온 세레체 카마, 대추아날랜드의 최초의 민주선거를 제안, 1965년 첫 민주선거에서 세레체 카마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세 개 나라의 반대를 무릅쓴 세르치 카마의 강인한 사랑과 신념은 한 나라의 역사를 뒤바꾼 세기의 사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돈 없던 시절 음. 여자친구 집이 저 관악 쪽이었는데 저는 이제 신촌 쪽에 살고 맛있는 게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주고 집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몇 시간을 거의 밤새서 해 뜰 때쯤에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남자 자존심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이런 경우는 다 있어요, 남자들. 정말 터덜터덜 그 걸어가는데 당시에는 이제 파스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치 음식이었거든요. 난 괜찮아 하면서 난 싼 거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좀 남자가 뭐하러 먹어? 그쵸. 내 여자친구 하나 더 먹이는 게 낫지, 뭐 이런. 내 맘에 자꾸 귀여운 리듬이 박보검 실사판 로맨스킹 19 3입니다. 아, 나 하나 남았어. 전기자 무조건 나가야 돼. 무조건! 야. 자, 어느 날 네덜란드 의회에 도착한 한 통의 소환. 정부의 승인을 얻는 데 실패하더라도 마벨 비시의 스미트와 결혼할 것이다.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겠다. 자, 이 편지를 보낸 네덜란드의 요한 프리스 왕자는 평민 출신 인권운동가였던 마벨과 2003년 약혼식까지 치른 공인 커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 의회가 갑자기 결혼을 반대한 이유, 그녀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마벨이 대학 시절 마약 범죄 조직의 두목과 교제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프리스 왕자의 강직한 사랑 앞에서도 그녀의 과거는 1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평민의 신분으로 사랑하는 여인 마벨과 결혼식을 치른 프리스 왕자는 슬하에 2딸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마는데요. 2012년 휴가 중이었던 프리스 왕자가 눈사태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해버린 겁니다. 2딸과 아내 마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44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또 그런데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스페인에도 왕위 대신 사랑을 지키려고 한 왕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현 펠리페 국왕입니다. 자, 그가 왕자였을 때 스페인 북서쪽 갈라시아 해안의 유조선 침몰 사고 현장을 방문하던 중 동석한 여자 기자 레티시아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비밀 연애를 즐기던 두 사람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펠리페 왕자의 누나들은 모두 평민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왕자는 결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반대였죠. 그녀가 평민인 것보다 사실 죄송합니다. 예. 왜요? 돌싱이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 누가 좋아하겠어. 아니,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정말. 아니, 옛날 얘기 아니 현 국왕 얘긴데요. 네. 자, 하지만 펠리페 왕자는 결혼을 승낙해주지 않으면 왕위 계승을 포기하겠다고까지 선언을 했고요. 외동아들이었던 펠리페 왕위 포기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해주고 맙니다. 자, 지금은요, 아버지의 노파심과는 달리 레티시아 왕비의 소탈한 행보와 펠리페 왕의 현명한 정치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왕실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저런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정말 이럴 때는 자식이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당사자가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번 주는 섭외를 안 했어야 되지 않나? 하나하나 맞는 게 없어요. 모든 기사가. 예. 전 세계 보검이들, 지독한 사랑꾼 왕들의 러브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 1위와 19위만 남았습니다. 오늘로써 단독 꼴찌가 가려집니다. 헤드라인을 좀 들어볼까요? 요르단의 킹메이커 왕비, 터키판 창희비. 프리아 19 공식 사랑꾼 저의 1위 특종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첫눈에 반해 수뇌부를 지키고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왕자들의 특종을 소개를 해드렸다면요, 지금 소개할 이 왕자는요, 하루가 멀다고 여자가 바뀌는 엄청난 여성 편력가로 천하의 망나니로 수군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망나니가 누구냐? 자, 바로 저분이 요르단 제4대 국왕인 압둘라 2세의 이야기입니다. 1993년 1월 한 디너 파티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 라니아 알 야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요르단 왕과의 방탕남이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이 여인의 절대 미모. 아름다우시네. 오 마이 갓. 아랍 특이 어떤 미인형을 보는 거죠. 진짜 미인이죠, 아름다워. 자, 그리고 그의 6월 10일 결혼식을 올리며
23세 최연소 왕비가 된 그녀는 압둘라 2세를 두고 새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던 겁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압둘라 2세가 화려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국민들도 이 일로 왕비를 더욱더 찬양하게 됐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정도로 강력한 사랑의 힘을 가진 라니아 왕비는요, 여성의 대외 활동이 제한된 이슬람 국가의 왕비지만 히잡을 쓰지 않는 신여성으로요, 타이머와 포 무후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며 학대받고 교육의 기회가 없는 아동들을 위해 요르단 리버 재단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너튜브 채널을 개설해 아랍 국가에 대한 편견과 빈민 구제 등에 앞장서 국왕보다 바쁜 왕비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